네, 김법상입니다. 기원이 시립대 파이널 마지막 시간을 참석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조금 분류를 잘못했네요. 그죠? 가해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단순히 성별만을 가지고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지향한다. 그래서 어떤 구별이 없다, 보편하다, 동일하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삼고 정리정돈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주된 기준은 그 사람의 소질과 적성이다.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사람의 고유한 자질과 능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능력, 결국에는 구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통합, 동일, 구별보다는 통합, 동일성, 평등, 뭔가 이런 개념어를 사용해서 가를 정리정돈해 주시면 되고, 이것과 다른 것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다른 제시문들은 다와 라입니다. 그죠? 차이가 나는 제시문이 다와 라인데 지금 나를 잡았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이점이 되는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방직 선생이 뭔가 배우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검은 돌이든 흰 돌이든 내가 그걸 어때 칠해 놓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원래는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죠? 모두 다 동등하고 평등하게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 반대되는 건 다와 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러한 가의 입장이 다른 제시문은 나와 다다. 가의 요거 조금 명확하게 어때요? 모든 사람을 동등해, 남녀의 구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와 다른 제시문은 나와 다다. 그래서 이 입장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입장을 압축적으로 조금 정리정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쓰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이 통합, 동일, 평등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입장과 다른 제시문은 나와 다다. 그죠? 나는 귀함천왕, 차별을 긍정한다. 차별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죠? 차별. 귀한 사람의 본성의 고등매에 따라 높은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천한 사람들은 태도가 방만함에 따라 천한 일에 종사임을 마땅하다. 그래서 천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천하다, 그러니까 귀하다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나에 대한 오동이 있네요. 그죠? 이거 살짝 감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또한 일반 미국인들에게과 다르게 소수자들을 대우하는 것을 긍정한다. 소수자들의 비주류 문화를 미국의 주류 문화로 편입시키기 위해 소수자들에게 미국인과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잃게 하며 사회 부정적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소수민족의 언어를 우대하는 방향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은 이들이 다른 미국인들과 차별함으로써 오히려 더 사회 통합을 잘 이루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래한다. 그래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어떤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네요. 그죠?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국내랑 해외랑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차이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제학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총평을 하면요, 요거는 일단 나에 있어서는 좀 감점이 있겠네요. 그죠? 글 자체로 흐름이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답을 못 맞춰서 B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차이를 서술 혹은 써야 되기 때문에 대립되는 개념을 분명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알겠죠? 학생들이 조금 두루뭉실하게 쓰는 게 좋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시립대 1번을 보면 차이를 썼으니까 뭔가 동일하다, 차이 난다, 같다, 다르다, 이런 차이에 해당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서술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어서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해당 업소 시드니에 있는 어떤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직원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평등의 원칙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어떤 인종차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거네요. 그죠? 해당 업소의 행위에 동의한다. 해당 업소는 한국인 직원 고용은 다른 호주인들을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차별이 아닌
그저 상황에 맞는 효율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차별이다. 뭐 정당성 있는 차별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융통성 없는 행위로 간주된다. 때문에 해당 업소의 행위는 옳다. 주장을 명료하게 썼네요. 그죠? 주장을 분명하게 서술함. 그래서 항상 시립 때 3번 쓸 때는요,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지금 2번은 못 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첫째, 이 업소의 주 교육계획은 한국인이기에 이에 따라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제품 판매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신분에 따라 다른 지위와 일부 부여한 나와 일맥상통한다.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에 따라, 그죠? 귀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본성을 곱기에 이에 맞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나와 같이, 나를 좀 잘못 읽었네요. 그죠? 태도가 방한 국인은 나와 같이 한국인은 호주와 본질적으로 특성이 다르다. 이들은 서로 문화적 정서 가치관이 다르기에 한국인 직원은 호주인 직원보다 한국인 고객과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더 잘 맞을 수 있다. 이건 타당한 이야기이긴 한데 나를 사용한 건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나는 뭐든지 대등하게 대하자라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호주인들도 한국어 잘하고 한국 문화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사용할 때 나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호주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에게 불편할 뿐이다. 이는 소수민족이 무작정 주류문화에 편입시키기보다 오히려 소수자들의 사회 부적응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다해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직원 고용에 있어서 무작정 평등을 추구하며 호주인 직원을 뽑는 행위는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끼친다. 물론 차별을 지향하는 가아라에서 이 업소의 고용 방식을 비판할 수는 있다. 호주인들이 제품을 파는 능력이나 소질이 한국인보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단 요글은 제시문만 조금 잘 이해했으면 충분히 잘 쓸 것 같습니다. 이번에 3번 문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대략 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총평을 할게요. 바로 총평을 하면 요거는 뭐 빗불 주겠습니다. 완성을 못해서 지금 교연이는 시험장에서 독해만 정확하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요, 지금 쓰는 것처럼 꿋꿋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제가 말했듯이 고대 문제를 쓰듯이 시립대를 쓰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첫째, 둘째,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알겠죠? 뭐 그렇게 하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최종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하자. 지금 다행히 이제 3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을 잡아서 큰 무리 없이 이제 잘 쓸 것 같고요. 첫째, 둘째로 쓰니까 글이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요 형태가 3번 문제의 형태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한 틀을 갖추어서 쓰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첨삭은 이렇게 하고요. 2015년도 기출은 하고요. 교연이가 이제 다시 고쳐쓰기 한 문제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014년 기출 3번 우리 수업 시간에 쓴 거네요. 그죠? 나는 병의 안팎을 구분짓지 않는 이론론적 시각을 보인다. 나의 이론론적 시각을 긍정한다. 그래서 이론론적 시각은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되면 현재의 상황에 불만족하게 된다. 병의 안에 존재하면 갇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밖에 존재하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느낀다. 그죠? 그래서 이는 도시의 생활에서 농촌 생활과 구분 지음으로써 도시에서는 지루함, 농촌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다와 일맥상통한다. 이건 뭐 잘 썼습니다. 이건 처음에 쓴 것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죠? 다음으로 이분법적 사고는 진정한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과 비슷한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진나라는 오랑캐랑 비슷하다. 여기서 이들과 화합을 거부한 마와 같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서로 간의 진정한 화합을 방해한다. 물론 나와 남을 구분짓지 않는 이론론적 시각이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게 할 수도 있다.
라의 어떤 스웨덴 이민자들 미국의 문화에 동화됨으로써 스웨덴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 하지만 나의 에스페란토어 사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각각의 지역적인 언어를 에스페란토어로 통합시키는 것은 인위적이다. 하지만 언젠가 이 언어가 보편화되고 편해짐에 따라 빠른 세계화를 도래할 수 있다. 세계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일부 문화의 통합은 더 발전된 세계화를 도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또한 가에서 말했듯이 나와 남을 구분짓는 수동적 감정은 이기적이다. 이러한 수동적인 감정은 통합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론론적 관점에 입각한 이타적 능동적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병의 안팎을 구분짓지 않는 이론론적 시각은 전 인류의 발전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에 긍정적이다. 이론론적 시각이 뭔가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때 이제 에스페란토 요 얘기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화에 따라 그러니까 언어적인 필요성. 그래서 꼭 이거 에스페란토는 이제 더 이상 상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에스페란토어가 아니더라도 이게 하나의 상징이니까 어떤 공통된 언어를 쓰는 것은 그냥 공통된 언어의 상징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쓰는 것은 어떤 세계화 시대에 문화와 문화가 교류하는 시대에 상호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킨다. 소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게 에스페란토가 더 사용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세계인들이 쓰는 다양한 언어들을 함께 쓰면 쓸수록 어때요? 다른 나라의 문화나 생각, 사고방식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런 말들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론론적인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이다. 요 글은 조금 이제 단락을 조금 많이 나눠 놨잖아요. 단락을 너무 많이 나누지 말고 이론론적인 시각이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 가지게 되는 어떤 문제점, 이론론적인 사고가 가진 장점, 결론. 그래서 조금 단락을 조금 간명하게 가져가는 게 조금 좋겠습니다. 구성을 좀 더 간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시립된 문제는 주장, 그죠? 이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형태로 쓰거나 그래서 결론 아니면 주장, 즉 반박, 주장과 이유를 쓰고 반박, 재반박, 그죠? 그런 다음에 뭔가 결론을 쓰거나. 그래서 어떤 형태로 쓰더라도 조금 글의 형태를 조금 잡아두고 쓰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쓰게 시켰을 때 제일 그냥 가독성 있고 핵심적으로 잘 나오는 글이 어떤 형태냐면요. 그냥 첫째, 둘째, 이게 가장 읽기도 좋고 학생의 생각을 쫓아가기도 좋고 학생도 쓰기가 쉽고 채점자가 채점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이렇게 갈 때 상투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나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만 아니면 충분히 괜찮은 글이 나올 수 있다. 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 글은 조금 이제 가독성이 떨어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구성만 조금 다듬어 보면 될 것 같고 단락을 조금 붙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단락, 그죠? 요거 한 단락, 결론 한 단락,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모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A씨의 입장에 찬성한다. 우선 인공지능의 도입은 인간에게 여가 시간을 제공한다. 노동 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남는 시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다처럼 인공지능의 도입은 인간이 해야 할 노동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인간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 시간에 인간은 각자의 취미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시간을 노동하는데 할애할 때보다 더 삶의 질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해진다.
가에서 주장하듯이 노동은 노예적 본질을 내재한 행위이다. 노동은 고단하고 힘든 행위이기에 노동을 많이 하는 것은 인간을 지치고 피곤하게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노동을 배제할 수 있게 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이다. 결국 이제 인공지능의 노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의 특징은 정신노동이죠. 그죠? 머리를 써야 되는 노동. 그걸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썼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죠? 인공지능은 정신노동을 대신한다. 만약에 이런 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좋겠네요. 어떤 기계나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떤 육체 노동을 대신한다면 인공지능은 정신노동을 대신하죠. 물론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인간이 인공지능에 너무 의지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모든 노동을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전가하게 되면 나의 두안샹처럼 무력감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취미생활을 찾는다면 이러한 무력감은 금방 해결될 것이다. 취미생활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일을 찾아야죠. 그죠? 취미생활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일. 적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죠? 취미생활보다는 일을 찾는 것.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또한 노동을 해야 물질적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라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강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노동을 인공지능에게 전가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이 노동을 할 때 보다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얻을 수 있다. 과학의 진보는 인간에게 더욱 편리하고 여유로운 삶을 제공한다. 인간은 처음에는 새롭고 변화된 낯선 환경에 부정할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면 과학기술로부터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인간은 각자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물질적 풍요도 얻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음으로써 무작정 노동할 때보다 더 질적으로 우수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는 내 입장에 찬성한다. 그래서 요 글은 지금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되었네요. 그죠? 보세요. 요걸도 한 단락으로 써도 돼요. 물론 이렇게 단락을 나눠도 되지만 한 단락으로 뭐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찬성한다. 왜냐하면 찬성하는 이유는 뭐다? 물론 반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에도 내 말이 맞아. 이런 어떤 가독성이 잘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요거는. 가독성이 좋다.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잘 읽히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3번 문제를 쓸 때 1번에서 썼던 중요한 개념이나 논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것이 좋다. 어찌됐건 1번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개념이나 키워드들을 딱 잡고 3번 문제 쓸 때 이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는 2017 모의 문제는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그냥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어떤 점에서 떨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조금만 더 다듬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훈이는 기본적인 어떤 글 쓰는 게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 지금 앞에 요 쓴 글 있잖아요. 첫째, 둘째. 요 형태가 글이 가독성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로 한번 정리, 정돈해보고 실전에서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질문하시고 하여튼 남은 기간 잘 정리, 정돈해서 꼭 합격해서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쓰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